안녕하세요. 어제 모두가 즐거운 금요일을 보내고 비트코인 반등을 보고 있던 2025년 2월 21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당해 일부 자산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인해 다수의 사용자들이 자산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사건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스트레티지의 주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비트코인 및 스트레티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언론사들은 대부분 기사에서 바이비트의 콜드월렛이 해킹당했다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번 해킹은 콜드월렛이 아닌 콜드월렛과 핫월렛 간의 이더리움 이동 과정 중 보안 침해에서 발생했습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외부 해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핫월렛은 실시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해킹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 운영 측에서 콜드월렛에 있는 자산을 핫월렛으로 옮기면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콜드월렛이 보안이 뚫리며 해킹을 직접적으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더리움 전송상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비트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던 중 갑자기 하락했고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인 스트레티지의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특정 거래소의 보안 이슈로 발생한 것이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즉 암호화폐의 전송 과정에서 보안을 담당하던 업체의 문제였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나 거래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나 보안성이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로 과거 바이낸스, 코인체크 등의 거래소가 해킹당했을 때도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조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거래소 해킹은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2010년에 등장한 이후로 여러 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한 충격을 변곡점으로 오히려 하락으로 인한 바닥을 찍고 중단기에 있어 결국엔 본래의 지점보다 더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와 무관한 이 사건을 명분으로 기존의 롱 포지션들이 청산됨과 동시에 일반 투자자의 패닉 세리 뒤를 이었고 이를 통해 오히려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이 좀 더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FTX 파산이나 루나 사태 같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격이 급락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닥을 찍고 오히려 더 높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외부 충격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다시 상승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유사한 사태를 살펴보자면 22년 10월 8일 바이낸스 해킹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해킹 공격으로 5억 달러, 원화 약 7,100억 원 넘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바이낸스는 해킹 공격을 감지하고 거래와 이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당시 바이낸스에 따르면 탈취된 5억 7천만 달러 중 복구하지 못한 금액이 약 1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일을 이유로 큰 조정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큰 조정을 준 FTX 파산 사태는 2022년 11월에 발생했습니다.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가 유동성 위기를 못 견디고 파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초 약 21,000불에서 FTX 파산 발표 직후 약 15,600불까지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리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2023년 초에는 23,000불을 돌파하며 단기인 약 3개월간에 50% 폭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FTX 사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회복되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는 2022년 5월에 터졌습니다. 테라와 루나가 붕괴하면서 엄청난 자금이 날아갔고 암호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5월 초 약 4만 달러에서 루나 사태 직후 26,000달러까지 35% 정도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었고 8월에는 31,000달러까지 반등하며 20% 정도 회복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암호화폐 시장도 강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2월 말 약 1만 달러에서 3월 폭락으로 4,000달러까지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2020년 12월에는 2만 달러를 돌파하며 약 400% 상승했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직접적 관계 없음에도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찾아온 조정은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과 폭발적 상승을 만들어내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역시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21년 5월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발표하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6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점차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면서 가격이 다시 회복되었고 2021년 11월에는 6만 9천 달러이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주었지만 결국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외부 충격 후 반등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강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암호화폐라서 시장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커집니다. 또 큰 위기를 명분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초점에서 매수하고 선물 시장에서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장단기적으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성격 덕분에 중앙기관의 조작이 불가능하고 결국 어떠한 자산보다도 완전 경쟁시장에 가깝게 운영될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위기가 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결국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기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비트코인과 직접적이지 않은 충격임에도 이를 이유로 조정이 왔을 경우에는 조정이 시작된 시점보다 더 높고 더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하신가요?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더라도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를 오히려 높일 뿐이며 거래소 하나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단기에 조정받을 뿐 조정받은 만큼 더 빠르고 높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자 비트코인의 가격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 어느 기업보다 강력한 자산 상승의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단기적인 하락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본질적 펀더멘탈과 전혀 무관한 외부 충격을 이유로 조정을 주는 것은 오히려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주가를 보며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하여 음의 복리를 경험하신 분들의 실망은 더욱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레버리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2배 레버리지라 하더라도 레버리지의 특성상 떨어질 때는 2배보다 덜 떨어지고 상승 시에는 2배보다 더 상승하는 양의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하락 시점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양의 복리 효과를 믿는다면 추후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조금씩 몰려오고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하나둘 해변에서 버티던 사람들이 바다를 등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고 외치던 이 종목은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 하나둘 파도에 모래가 쓸려나가고 정신적 깊이가 드러나며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내가 팔면 상승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던 분들은 매도의 생각이 들 때 항상 그 템포보다 한 박자 더 버티며 매도해보시면 내가 항상 힘들었던 그 구간이 남들도 모두 힘들었던 구간이며 패닉셀이 있었고 그 구간이야말로 바닥의 어느 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항상 모든 종목에 투자를 임하면서 저는 이 종목이 설령 망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분석하고 판단한 이 모든 결정을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끝까지 목표한 가격까지 인내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설령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을지라도 종목에 투자하기 전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냉정하게 보았던 그 시선이야말로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 변화만 없다면 오히려 내가 주주가 된 이후 감정적인 판단보다 더 좋은 판단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분석에서 나온 기사를 공유해드리면서 당시의 가격을 보시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과거 시점을 돌이켜보면 저때야말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당시에는 위기라고 떠들어대던 저 시점도 지금의 시점에서 긴 호흡으로 보면 하나의 기회이자 바닥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오늘 조정과 횡보의 바닥을 또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조정과 횡보는 지나갑니다. 2030년의 현재의 기사를 돌이켜보면서 저때야말로 기회였는데 빨리 팔면 안 됐는데 라는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저는 오늘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주말 내내 침란하셨을 주주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